마음마저 풍성해진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는 9월입니다. 둥근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하고 행복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맘때쯤 꼭 하시는 벌초의 유래와 풍속, 그리고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벌초는 음력 8월 추석 이전에 조상의 묘에 자란 자풀을 베고 주변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덤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으며, 여러분들 벌초를 하시러 가서 자풀이 우거진 묘를 보고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 나면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하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 벌초이지만 조상님들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로 나누어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봄에는 한식 때, 가을에는 추석 무렵에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봄에 벌초를 할 때는 한식의 성묘와 함께 했다고 하며, 가을에는 추석 전 미리 벌초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현대에는 가을에 벌초하는 게 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니 지금부터 가을 벌초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벌초는 음력 15일 백중 무렵부터 음력 15일 추석 전까지 행하고 있으며, 왜냐고요? 음력 7월 가을이 시작되는 처서가 지나고 벌초를 하게 되면 풀이 다 자란 상태라서 겨울 동안 묘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벌초의 대상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님의 묘, 조부모의 묘, 그리고 조상의 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직계 조상의 묘만 벌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선산이 있더라도 1990년대부터 진행된 핵과적화로 대규모로 벌초하는 풍습은 줄어들고 있으며, 관리인을 두거나 벌초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 모이는 친척들은 막내가 잦은 8촌 이내라고 할 수가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있는 친지들 모임으로 마을의 잔치처럼 행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벌초 시즌은 벌들의 공격과 털 진드기 유충이 왕성한 시기인데다 뱀 물림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부터 벌초 시즌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에 써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용카드 등으로 밀면서 침을 빼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의 수단뿐만 아니고 이럴 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벌 중에서 가장 흔한 벌독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꿀벌과 말벌, 땅벌입니다. 이 중에 복부에 노란 줄무늬를 갖고 있는 땅벌은 땅속이나 썩은 나무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벌초 시에 무심코 건드리기 쉬워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벌에 쏘이면 보통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증상이 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벌에는 여러 효소와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알레르기를 잘 익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3, 4명 정도가 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벌 알레르기는 20대 이하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가벼운 증상은 피부 두드러기도 있지만 심하면 저혈압, 의식불명,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나므로 지체 없이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깔의 어복은 미리 피하셔야 하고, 벌이 가까이에 접근하면 벌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벌에 써 있을 때는 우선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빼는 것이 최고입니다. 핀셋 등으로 직접 침을 빼는 경우에는 혈관 속으로 독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물렸다면 통증과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 찬물에 찜질을 해주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해당 부위에 발라주거나, 통증과 붓기가 하루 이상이 진행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진드기를 피하려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쯔쯔가무시입니다. 사실 진드기로 인한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쯔쯔가무시를 진드기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높은 발생률 때문에 또한 흔히 접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또 모든 진드기가 이 병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털 진드기만이 매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제법 빨라서 보통 48시간 이내에 해열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꼭 먼저 긴 소매, 토시,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 착용을 해서 피부를 최대한 노출을 자제해야 하고 고열과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니 벌처 후에 혹시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벌처 시에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피곤하다고 잠자는 행위 이런 것을 삼가하셔야 하며 야외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돗자리를 펴고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을 해서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뱀에 물렸을 때는 환자를 뱀이 없는 곳으로 옮긴 다음에 환자를 누이고 안전화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흥분하거나 걷거나 뛰면 독이 더 빨리 퍼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뱀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등산화, 장화 이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 면장갑이나 목장갑보다는 코팅된 목장갑이 최고고요. 재촉이나 낫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기약, 선크림, 얼음물 이런 것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벌처 후나 성묘 후에 산소 주변에 음식물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막걸리나 음식물을 뿌리게 되면 개미나 벌레, 산돼지의 침입으로 산소가 어렵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고 아래는 자식들에게 아낌이 없이 주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더러움만을 당하는 중간에 끼인 참으로 힘든 세대인 여러분들입니다. 벌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저희들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벌처라는 풍속은 추억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래하니 우리 세대가 마지막 벌처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처라는 풍속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번에 꼭 참석을 하시어 벌처를 하고 난 뒤 깨끗한 묘를 보면서 성묘 후의 행복을 느껴보시면 어떠할까요? 벌처도 이제는 저희들 세대가 흘러나고 나면 없어질 풍속이라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조상님의 묘를 찾아가셔서 벌처를 하시고 성묘 후의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올해는 최고의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늘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